5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탑10. 공통점 3가지. 지난 5년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단지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어떤 곳은 제자리였죠.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많이 오른 단지들은 모두 3가지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실제 탑10 단지를 기준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프닝.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극명한 가격 격차가 나타났다. 어떤 단지는 2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지만 어떤 단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이유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은행 2023년과 2024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이 금리 변동을 겪는 동안에도 수도권 핵심 지역은 빠른 회복 탄력을 보였다. 거시 환경의 충격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은 분명한 공통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단지 이름보다 왜 그곳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들을 대표 탑10 형태로 살펴본다. 서초 레미안원 베일리, 송파 잠실 리센츠, 과천 푸르지오 서밋, 하남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 같은 단지들이다. 이 단지들이 선택받은 이유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면 앞으로의 5년도 자연스럽게 보인다. KB부동산 2023년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지난 5년간 수도권의 상승률 상위 지역들이 특정한 입지 조합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직주 근접, 생활권 중심성, 신축 대단지, 브랜드, 광역교통망이라는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부동산 시장은 훨씬 단순해진다. 챕터 1. 왜 5년인가? 5년은 주택시장에서 단순한 시간 구간이 아니다. 금리, 공급, 전월세, 인구 이동, 정책이 한 사이클을 돌면서 시장의 체력이 드러나는 최소 단위다. 그래서 특정 단지가 가진 구조적 힘을 확인하기 가장 적당한 기간이다. 한국은행 2020년부터 2024년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리는 초저금리에서 급격한 인상기를 지나 단기간에 정점 부근까지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수요 중심 단지는 급격하게 흔들렸고 실수요 기반 단지는 빠르게 회복했다. 5년 동안의 흐름은 단지의 본질적 경쟁력을 보여준 셈이다.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연간보고는 2019년 이후 수도권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인허가 감소는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 공급 절벽은 실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시세 상승 압력을 더욱 강화했다. 전월세 시장의 변화도 중요한 변수였다. 국토연구원 2021년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 연구는 월세 비중 증가가 실수요 중심 시장을 강화했다고 분석한다. 전세 가율이 낮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약해졌고 실수요가 강한 지역만이 꾸준한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도시 구조와 인구 이동도 5년이라는 구간에서 뚜렷한 패턴을 보여준다. 국토연구원 2020년 수도권 주거이동 연구는 30대 자녀 가구가 생활권 중심지로 이동하는 흐름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거 흐름이 가격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기간이 바로 최근 5년이다. 정책과 금융 환경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토연구원 2022년 주택시장 변동성 연구는 대출 규제와 금리 변화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구조적으로 탄탄한 단지들만이 꾸준한 상승을 만들었다. 챕터 2. 수도권 상승률 탑10 소개. 이제 최근 5년간 상승률 상위권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탑10 대표 단지를 살펴보자. 이 단지들은 단순한 인기 단지가 아니라 생활권, 교통망, 상품성, 정책 수혜가 겹친 구조적 단지들이다. 단기 이슈가 아니라 장기간의 누적 선택을 받은 단지들이다. 첫 번째 그룹은 강남권 코어 단지다. 서초 레미안 원베일리, 송파 잠실 리센츠, 송파 헬리오시티는 학군, 교통, 브랜드, 업무 접근성이 결합된 지역이다. 특히 원베일리는 대한민국 최고 시세를 만들며 강남권의 구조적 가격 상징이 되었다. 두 번째 그룹은 경기 남부의 고성장 축이다. 과천 푸르지오 서밋, 하남 미사 강변 센트럴자이,
위례 송파자이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 상승률을 선도했다. 하남시는 최근 5년간 약 44%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경기 전체 평균을 크게 앞질렀다. 세 번째 그룹은 직주 근접과 교통 허브 효과가 겹친 단지들이다. 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분당 정자동 파크뷰,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 킨텍스 원시티는 미래 교통망과 업무지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이런 단지들은 미래성, 생활성, 편의성이 동시에 반영되며 실수요를 꾸준히 흡수했다. 탑10 단지는 특정 연도의 상승률이 아니라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해 검증된 단지들이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구조적 요인이며 이 구조가 반복되는 지역은 앞으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패턴이다. 챕터 3. 공통점 1. 직주근접 플러스 생활권 중심지. 직주근접과 생활권 중심성은 가장 강력한 가격 변수다. 사람들은 좋은 집보다 좋은 생활을 먼저 선택한다. 그리고 그 생활의 중심에는 출퇴근과 인프라가 있다. 판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IT, 테크 직주 근접의 대표 사례다. 일자리와 맞붙은 입지는 불황에도 수요가 유지되며 상승기에는 빠르게 치고 올라간다. 분당 정자동 파크뷰 역시 정자, 순회 생활권의 중심에 있으며 학군, 상권, 교통이 겹친 영역이다. 광교 생활권 역시 주거와 비즈니스의 결합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다. 광교 중앙역 인근 단지들은 경기 남부의 핵심 주거축을 형성하며 직주근접 효과를 누렸다. 잠실, 여의도, 마곡 등 기존 도심 업무축 주변 단지도 같은 패턴으로 수요가 고착화되었다. 국토연구원 2020년 수도권 주거이동 연구는 생활권 중심지가 장기적인 인구 흡입력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교육, 상업, 교통, 의료, 공원이 결합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에 있는 단지들은 단기 조정에도 가격 탄력성을 유지한다. 결국 직주 근접과 생활권 중심지는 단지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준다. 이 이유가 강할수록 가격의 바닥과 천장은 모두 높아진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상승한 단지들은 모두 이 조건을 갖추었다. 챕터 4. 공통점 2. 신축 대단지 브랜드. 신축 대단지 브랜드는 상품성의 3대 요소다. 물리적 품질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유지되거나 개선되며 가격 회복력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이 요소들이 동시에 충족될 때 가격 상승 구조가 만들어진다. 헬리오시티는 9,500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경기 침체기에도 가격을 지켜낸 대표 단지다. 대단지의 커뮤니티, 관리 품질, 브랜드 이미지가 자산 가치를 올리는 기초가 된다. 위례 송파자이와 하남 센트럴자이도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과천 푸르지오 서밋은 신축, 브랜드, 입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사례다. 과천이라는 지리적 희소성의 신축 상품성이 결합하면서 상승 여력이 크게 나타났다. 브랜드 단지는 분양 단계부터 수요를 끌어모아 입주 후에도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2022년 주택 경기 전망 보고서는 신축 아파트가 구축보다 가격 방어력과 회복력이 뛰어나다고 결론낸다. 대단지는 이 효과를 강화하며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 그래서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모두 강했다. 결론적으로 상품성은 입지의 힘을 배가시키는 요소다. 좋은 입지에 상품성까지 더해지면 상승은 구조화된다. 탑10 단지들은 모두 이 조합을 갖추고 있었다. 챕터 5. 공통점 3. 광역교통망 GTX 기대 효과. GTX는 수도권 주거지도를 다시 그리는 힘을 갖고 있다. 아직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음에도 미래 교통망에 대한 기대는 가격에 선반영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미래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반영하는지를 보여준다.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GTX-A 개통 기대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SRT, 광역버스, GTX가 겹치며 남부권 교통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 단지는 GTX라는 단일 호재가 아니라 교통망 결합 효과로 평가받는다. 킨텍스 원시티도 GTX-AB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 일산권 전체가 GTX 개통 기대를 중심으로 재평가되며 핵심 단지들이 상승했다.
GTX는 일산, 의정부, 수원, 평택 등 광범위한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2021년 광역교통망 효과 분석은 GTX가 단순한 속도 개선이 아니라 생활권 확장의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면 해당 지역은 심리적으로 서울 생활권으로 재분류된다. 이 효과는 단지 수요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GTX는 입지가 아닌 생활권을 바꾼다. 그래서 GTX 기대 효과가 있는 지역의 단지들은 향후에도 구조적 강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탑10 단지들이 GTX 축과 맞닿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챕터 6. 오르지 못한 지역의 특징. 상승한 곳이 있으면 오르지 못한 곳도 있다. 지난 5년은 구조적 약점이 그대로 드러난 시기였다. 오르지 못한 단지들은 대부분 이 약점이 겹쳐 있었다. 첫째, 공급 과잉이다. 국토교통부 2022년 입주, 분양 실적 자료는 외곽 신도시 일부에서 단기간 대량 공급이 집중되며 미분양 위험이 늘었다고 지적한다. 수요보다 공급이 빠른 지역은 장기적으로도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직주 근접, 생활권 약점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요가 유지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통근 부담과 생활 인프라 부족은 가격 정체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셋째, 노후화와 재정비 부재다.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한 단지는 유지비 상승과 상품 경쟁력 하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을 잃는다. 반대로 같은 생활권의 신축 대단지가 시세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넷째, 금융, 정책 취약성이다. 국토연구원 2022년 주택금융지원체계 연구는 투자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이 금리 대출 규제에 더 크게 흔들린다고 분석한다. 지난 수년간의 고금리 환경은 이러한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맺은 말, 구조를 이해하면 숫자는 따라온다.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많이 오른 단지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지만 모두 같은 구조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직주 근접과 생활권 중심성, 신축, 대단지, 브랜드, 그리고 GTX라는 미래 교통망이 이들의 공통된 기반이었다. 이 구조는 일시적 호재가 아니라 장기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이다.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KB부동산 자료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은 단기 이슈보다 구조적 요소에 더 큰 반응을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보려는 단지가 이 구조 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구조를 이해하면 단지의 미래 방향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번 영상은 지난 5년을 복귀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5년을 다룰 것이다. 이 구조가 다시 어디에서 재현될 것인지, 어떤 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것인지를 차분하게 분석해보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고 통찰로 나아가는 시선, 이창수의 부동산 인사이트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